네, 안녕하십니까. 7,000원 운전자보험TV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1세대 실손보험 6번째 시간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도 같은데요. 갱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 도대체 언제까지? 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 실손보험을 선보였을 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병원의 체계도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체계로 되어 있었고 대부분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가벼운 수술은 동네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이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몇 개 진료 과목이 있는 병원을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암이나 뭐 뇌출혈,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거는 수술이나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보는 순서로 이루어졌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지금보다 현격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총 진료 수가가 저렴했던 관계로 뭐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실손보험이라는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니 병원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일반 종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많이 변모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권유했었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의 환자들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경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병원도 중차대한 환자를 수술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허리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대학병원을 가지 말고 여기서 수술해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즉 이런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이를 뒷받침한 게 민영의료보험 실손보험입니다. 그리고 전문병원과 한방병원이 거대해졌던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척추질환에 신기술이 도입되고 로봇 수술에 신경체 성형술에 그리고 요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도 로봇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공관절 수술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무릎 한쪽에 한 100만 원 정도면 수술비 됩니다. 여기 저희 진료비 계산서를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저희 친척분입니다. 네. 저희 친척분이 그 지방에 있는 땡땡의료원, 이제 공립병원입니다. 공립병원. 네. 여기서 양스란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분의 총 진료비는 1,743만 원인데 자기 부담금은 333만 8,700원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 병원이 아니라 척추 무릎 전문병원에서 로봇 인공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견적이 양스란 인공관절 해서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이분이 1세대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로봇 인공관절 수술했으면 비급여 2천만 원 중 자기 부담금이 6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뭐 기준병실을 사용했겠습니까? 또 2인실 쓰시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급여 치료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은 더 커지죠. 600만 원도 넘어, 600만 원 이제 넘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이제 뜯어 말렸죠. 네.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그래도 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액 국민건강보험으로 가능한 수술과 치료, 물리치료를 보셨기 때문에 337만 원에 80%, 즉 270만 원을 수령하셨고 자기 부담금은 60 정도, 60만 원. 저는 로봇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로봇이 뭘 하죠? 그 인공관절 수술 그 보면 굉장히 힘든 수술입니다. 의사가
그 기존 그 퇴행성 관절을 뽑아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굉장히 힘도 세고요. 제법 힘이 들어가는 수술인데 로봇이 뭐 하죠? 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그 로봇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희 친척분이 1세대 실손이라면 단 1원의 자기 부담금 없이 로봇으로만 해도 2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4세대 실손이라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는 인공관절 수술비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공공병원인 땡땡 의료원에서 하시라고 권해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 후 이제 예후도 좋고 적응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꺾기도 이제 다 하셨고요. 신기술은 나한테 내 친척한테 사용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들 친척분들이나 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소 20년 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 방법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치료가 좋습니다라고요. 뭐 갱신 이야기하는 게 좀 빠졌습니다. 실손보험은 이런 얘기 좀 많이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아시다시피 1년 갱신율이 27%입니다. 27%. 여러분은 5년마다 아무런 인상 징조 없다가 그냥 뒤통수 딱 맞은 것처럼 멍해지시겠지만 사실 이게 1년마다 27%씩 계속 인상되다가 5년 후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실손보험은 1년 갱신형이라고 말씀드리면 에이 1년마다 오르는 거 어떻게 그걸 유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갱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갱신율입니다. 갱신율. 요즘 4세대 실손보험이 예전 실손보험에 비해서 정말 허접합니다만은 갱신율은 5% 미만입니다. 5% 미만. 근데 1세대는 갱신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만 원 정도이신 분들은 매년 27%씩 누적되어 2024년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보험료가 될 겁니다. 저는 1세대 실손은 무상의료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캐나다, 유럽 무상의료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도 무상이니까 한방병원도 그렇고요. 그러나 내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 무게 또한 큽니다. 아까 진료비 계산서를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선택입니다. 갱신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손만 있으면 다른 보험이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보험이 또 가입한다 하더라도 갱신되지 않은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최소화시키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1세대 실손보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